자, 오늘 할 거는 2차 방정식. 많이 보던 친숙한 친구죠. 그쵸? 오늘 하는 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인데, 뭐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띄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냥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치? 이제는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허수를 배웠어요. 맞아? 그래서 너네 잘 생각해 보시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했을 때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값이 들어가야죠. 맞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요 값이 항상 양수만 나왔어요. 0보다 큰 것만 나왔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이면은 어떻게 생겨도 2차 방정식은 다 되는 건 맞잖아. 그러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봤더니 음수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중학교 때까지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안에가 음수되는 값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값도 저번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복소수라는 거를 처음으로.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루트 안에 그런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방정식과 차이점은 뭐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값도 생겼다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2차 방정식 내용은. 이해됐어요? 뭐 근해 공식이 바뀌지도 않아요. 어차피 근해 공식 쓰던 거 계속 쓰시면 돼요. 이어서. 짝수 공식 똑같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해 공식 쓸 필요 없이 그럴 때는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근으로 생기냐면 너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나왔던 근들은 전부 다 실수인 근이야. 그쵸? 그쵸? 루트 안에가 양수면 우리 다 실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모든 근들은 이제 실수인 근인 거야. 그걸 우리가 실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허수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허수인 근이야. 그래서 뭐가 생겼냐? 허근이 생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가 구별을 해줄 줄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음수되니까 근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수여도 이제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2차 방정식에는 이제 실근과 허근이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서 2차 방정식 풀이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3학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책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라.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면 너네가 인수분해 안 되면 했던 방법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버려도 됩니다. 뭐 제곱근 만드는 거 기억나죠? 기억날 거라고 믿을게. 제곱근 만드는 거 어차피 그거 하면 그게 근해 공식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가 근해 공식입니다.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 이 두 개 답니다. 됐죠? 됐죠? 너무 많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실근밖에 안 나올 거거든? 허근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실근 안에서 해결 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허근을 찾는 경우는 보통 다 근해 공식에서 다 나올 거야. 됐죠? 됐죠?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풀어주는 좀 웃기긴 해요. 1번에 1번 107페이지에 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중학교 3학년 애들 던져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1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2번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2번만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싹 다 한쪽으로 넘기고, 그쵸? 그래서 6을 먼저 곱한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x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여기다가 안 곱하는 경우 자주 생기죠? 주의하세요. 됐지? 어디? 아! 3? 아, 3 그러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양을 한쪽으로 싹 다 해보자. 어디로 하는 게 좋겠어? x제곱이 양수가 되는 쪽으로. 그쵸? 그래서 x제곱 그리고 이 양하면 플러스 4x 이 양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됐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근해 공식 쓸 거야. 짝수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짝수 공식 쓰면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요. 내가 그것까지 외울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그쵸?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은 어차피 루트 밖으로 빼는 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트 밖으로 빼는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짝수 공식 굳이 억지로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쓰면 좋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죠. 4 마이너스 ac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짝수 공식 쓰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음수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요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주기로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5i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써주는 게 허근입니다. 됐어요? 그냥 이런 게 생겼다. 요 정도가 답니다. 이 정도가 타요. 자, 밑에 2번. 자, 이번에는 개수가 좀 특이하다. 개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형태가 아닌 실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플러스 2. 자, 개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막 유리수 형태, 뭐 분수던, 뭐 소수던, 뭐 이런 형태가 아닌 이제 무리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치? 무리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줘야 될 요소는 이겁니다. x제곱 앞에 개수를 유리수로 바꿔줘야 돼요. 유리수로 그럼 어떻게 바꿔? 우리 유리수 바꾸는 방법 유리화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뭘 곱하면 유리수가 되겠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모든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하시면 돼요. 각각의 모든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싹 다 곱해주세요. 됐어? 그러면은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x제곱. 이거는 감산을 해보자. 2 더하기 1, 3. 3 플러스 2루트인가요? 맞죠? 그리고 요거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 여기는 전개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둘이 더하면 뭐 돼? 3 플러스 안 된다. 안 되네? 잠깐만. 인수분해가 될 줄 알았는데. 어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 어디가 안 되는 거지? 잠깐만. 계산은 맞게 쓴 거 맞지 나? x 플러스 2 플러스 2 맞는데?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가 제일 1이랑 되네. 2루트 2 플러스 1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돼? 얘 되잖아. 맞아요? 그 대신 여기 앞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됐으니까 쓸 때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는 뭐야? x는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했던 요거 여기 x제곱 앞에 개수를 유리수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유리수를 안 바꾸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거를 유리화를 안 하고 하겠다?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됐죠? 무조건 x제곱의 개수를 이제 유리화를 한 다음에 풀어라. 항상 x제곱의 개수를.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a-1 x제곱 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a-1은 0에 한 근이 1일 때 우리는 이거의 한 근이 1이니까 x가 1인 거고요.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은 0에 x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자, 너희가 앞으로 2차 방정식에서 매번 보게 될 친구 중에 하나 한 근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근이 뭐다. 그러면 뭘 하냐? 그 한 근을 대입하는 게 고정입니다. 됐어요? 한 근이 뭐다 라고 했으면 그 값을 x에다 대입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a-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a-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한 번에 좀 정리할게요. a제곱 2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맞아요? 자, 이렇게 바꿔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니다. 뭐 잘못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네. 3a 그쵸? 미안.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a-2 a-1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뭐랑 2랑 1이 되죠.
그쵸? 그러면 둘 다 각자 넣어봐야 되냐? 둘 다 넣어봐야 되냐? 둘 다 넣을 수는 없죠. 왜? 둘 중에서 하나는 안 되는 애가 있을 거니까. 그랬으면은 둘 다 될 거였으면 x 값 이제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 형태잖아요. 그쵸? 자, 얘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너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문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쵸? 요 문제 앞에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쵸? 너희가 중학교 때는 이거를 신경 잘 안 써서 고등학교 와서 많이 놓치긴 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경우를 잘 주질 않아. 그렇지? 애초에 x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됐어. 중학교 때는 단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을 거야. 잘. 물론 기본 문제에서 이제 x제곱 앞에 어떤 걸 넣어줘서 2차 방정식인 걸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신경 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작은 거 하나하나를 너희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이런 단어 하나가 문제의 힌트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좀 인지를 좀 해줘야 돼요. 너네 질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A, B가 자연수다, 뭐 정수다 이런 걸로도 문제 힌트가 되잖아. 계속.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너희가 힘들어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들과 뭔가 조금씩 달라. 그것들이 그러면은 수학적인 뭐 걔도 수학적이 아닌 거라고는 하긴 뭐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수학적인 개념은 계산하고 연산을 하고 뭔가를 이어가는 이런 거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연수라는 말 하나로 숫자를 이것저것 대입해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풀이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 너희가 풀이가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2가 된다라는 거 대입을 해주면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앞으로는 음수가 나오면 그냥 바로 루트 3i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 보는 거죠. 그럼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자, 절대값을 얘기하자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절대값 A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절대값 A 두 가지로 나눕니다. A로 쓰기도 하고 마이너스 A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언제 A로 쓰고 언제 마이너스 A로 쓰냐? 그쵸? 언제 A로 쓰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쉽게 말하면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이거 잠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식들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나오는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뭐 2차 부등식, 부등식이랑 뭐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정식이라도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정식들을 우리가 절대값이 표현됐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보는 거거든. 자,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없애줘야 돼. 근데 어떻게 없앨 거냐면 첫 번째, x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가 우리가 절대값을 없앨 때 절대값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없앤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놓으면 벗겨질 수 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저 x의 범위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너희는 둘로 나눠놓고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경우를 나누는 이제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이거일 때 이렇게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절대가 어떻게 없어져? 그냥 없어지죠? 그쵸? 0보다 작을 때는 요 앞에가 마이너스 붙어서 없어지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 이제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그네고시 써야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 루트 6인가요? 맞지? 맞죠? 맞죠? 짝수공식 써도 되는 거 맞지 나? 그리고 여기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이 6이죠? 그쵸? 그러면은 근이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네? 4개 다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구할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만 구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구한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나온 걸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죠. 맞지? 그래서 요 범위 안에 해당되는 근은 얘밖에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 근은 음수만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6밖에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찾는 두 근은 얘랑 얘가 되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찬가지야.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분리를 할 때 첫 번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될 거야. 맞죠? 그러고서 2항까지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놓고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푸냐면 똑같이 푸는 방식은 똑같이 이어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그러고 나서 푸는 건 똑같이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3 또는 1 맞아요? 근데 요 범위 안에 둘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럼 둘 다 됩니다. 네, 둘 다 돼요. 이때도 풀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x는 1 자, 요 범위 안에 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요 범위 안에서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근은 여기서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개념 하나를 더 설명해 줄 건데 요 절대값 A는 너희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어떻게 또 봤었냐면 요것도 봤습니다. 아이고 세제곱이란다. 루트 A의 제곱은 너희가 매번 습관처럼 써가지고 선생님 매번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똑같이 해요. 루트 A의 제곱은 뭐랑 같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A라고 해요. 너희가 정확한 개념은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야.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였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서 얘가 3으로 바뀌는 거야. 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너희가 중학교 때 너무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푼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머릿속에서 습관처럼 박혀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지는 않아. 그냥 너네가 왜 이거 하면은 이거 그냥 3이나 바로 이렇게 나오지 누가 이걸 중간에 거쳐서 써. 안 그래? 그쵸? 이런 것들이 너희가 고등학교 때 좀 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숫자일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너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맨날 뭐 A도 있고 뭐 B도 있고 Q도 있고 오만 문자 알파 베타 감마부터 해서 오만 문자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중학교 때보다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그런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풀었을 경우에 문제가 중간부터 막히는 경우들이 계속 생길 거야. 됐죠? 자, 요거가 정확히 먼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요거 제발 신경 써서 해주세요. 둘은 같은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작을 때로 나누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너네한테 문제가 이제 요거 말고 세상에 새로운 문제를 좀 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경우를 좀 나눌 만한 문제를 선생님 하나 써서 좀 같이 보면서 해줄게요. 선생님이 좀 알려주면 좋을게. 잠깐만. 파일이 뭐가 이상했잖아.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확실하게 값이 나오니까 있는 걸 좀 쓸 건데 여기 절대값 문제가 없니? 없을 리가 없는데? 예? 여기 있다. 요거 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절대값이 몇 개야? 두 개나 되죠 이제. 자 그러면 너네는 이거 어떻게 나눌까? 너네가 이걸 나누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때? 몇 번을 구해야 돼? 하나 둘 셋 네 번을 구해야 되죠. 그치? 너무
분리하는 방법을 실제로 얘는 4번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경우 4개 나왔잖아요. 4번을 구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는 3번만 구하시면 돼요. 3번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방법 왜 그러냐면 실제로 범위를 나타내보면 우리가 필요한 범위는 딱 3가지, 3종류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하나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가지 범위로 나오거든. 여기 범위, 여기 범위, 여기 범위. 여기가 0하고 1하고.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작을 때 여기죠. 여기죠, 여기.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을 때 여기죠. 근데 너네 생각해봐.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4개 중에 하나는 성립을 안 해요. 왜냐면 x가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은 거는 존재해야 돼, 애초에. 존재 안 하죠. 그치?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경우 중에 x가 0보다 작을 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있죠?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삭제가 되는 거야. 삭제가. 됐죠?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서 그러면 나누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나누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봐.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x값이 뭐랑 뭐 있죠? 0이랑 1이죠. 그쵸? 자, 작은 수부터 2번을 쓰시면 돼요. 작은 수부터 0, 0, 1, 1 이렇게 2번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숫자 옆에는 전부 다 x를 붙여주세요. x 대신 0과 0 사이는 붙이지 마세요. 같은 수 사이에는 안 쓰면 돼. 그냥 모든 수 옆에는 x가 들어갑니다. 1과 1 사이에는 x 안 들어가고 여기도 x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등호를 x 옆에다가 다 붙여줄 건데 x와 숫자 사이에 부등호를 다 넣어줄 건데 부등호를 다 오른쪽이 벌어지게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등호가 필요하잖아? 그쵸? 등호는 왼쪽부터 짝수 번째에 있는 부등호에 넣어주시면 돼요. 왼쪽부터 첫 번째 홀수죠? 두 번째 짝수고 세 번째 홀수, 네 번째 짝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너네가 절대값이 한 개일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절대값 x-1 이거 있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분리했었잖아요. 그치? 이 순서만 바뀌는 거긴 한데 절대값이 한 개여도 숫자 똑같이 2번 쓰시면 돼요. 1. 숫자 옆에 x 붙여라. x. 그리고 부등호, 짝수 번째, 등호. 그쵸? 이해됐어요, 이만? 그러면 요게 여기로 한 거, 요게 여기로 한 거잖아. 똑같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절대값이 3개짜리는 문제 거의 본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절대값 3개 있는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3개 있을 때 똑같이 하면 돼. 0, 0, 1, 1, 2, 2 이렇게 됐다 그러면 x 해가지고 부등호 여기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이제는 이게 안 나와서 의미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 3개짜리 할 때부터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3개짜리는 지금은 볼 일이 없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은 똑같이 푸시면 돼요. 요거 x제곱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것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나오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3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요 범위 안에 맞는 값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값은 마이너스 3만 여기서는. 자, 요 범위에서는 x제곱 요거는 양수죠. 0보다 크니까. 그쵸? 그래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뭐 있어? 없네? 맞죠? 그럼 여기서는 해가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됐나요? 이번 명에서는 다 양수니까 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그럼 근해공식 써야 되니까 x는 1 풀마 루트 2인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1 플러스 루트 2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요 나누는 방식이야. 요 나누는 방식. 그 나누는 방식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활용. 활용은 뭐 할 말 있나? 뭐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건데 뭐. 오히려 너네는 활용이 더 쉬울 거니 절대값보다? 그렇죠? 활용은 계속 했던 거니까. 오히려 활용이 더 쉬울 겁니다. 그림도 어디서 자주 보던 거고. 이 미터인가? 12미터? 이렇게 잘랐대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서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요. 여기 꽃밭이고 그랬을 때 길을 만들고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 요거 어떻게 그리죠?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하고 요거 끝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요게 꽃밭이 되게끔. 맞죠? 꽃밭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두면은 12-x 여기 12-x, 12-x. 그럼 12-x를 두 번 곱했을 때 꽃밭의 넓이가 나오죠? 그게 몇이다? 100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4는 0. 그럼 인수분해가 뭘로 되냐? 41은 안 되지. 1, 44 안 되고 2, 되네. 2, 22? 2, 22. 그럼 x는 2 또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의 값은 12보다 클 수는 없죠. 애초에 꽃밭 전체 땅이 12m, 12m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만. 됐죠? 오히려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너희한테는. 여기까지 하고